반갑습니다. 주식강의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우리 관심 종목들 계속 안내 드리고 있죠. 저희 채널 하단에 어떤 영상이든 간에 이 밑에 이 구글 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 주정구 채널 전용 관심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 바로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안내 드렸던 그 링크들 원본 영상들도 이렇게 입력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와서 보시고, 이렇게 제가 종목들 안내 드리는 이유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힘든 시장을 좀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지정구 공부방에서 단기로 좀 빠르게 수익 내고 치고 빠지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도 다 나눠드리면서 검색식 폭작 종목들 다 이렇게 신호 드리거든요. 관심 종목들로 안내 드리는데, 여기 시트에는 공부방 나갔던 종목들은 아니고 제가 영상으로 안내 드린 종목들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퀴즈가 있습니다. 5월 중에 제가 영상으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종목 중에 5월 중에 안내 후에 3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자 중에 6월 23일 5분을 추첨을 해서 신세계 상품권 3만원어치 상품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답자분들이 아직까지 잘 없으세요. 30% 넘어간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넘어갈 거고, 5월에 제가 안내드린 제가 추가한 종목들 중에서 몇 개 없죠. 근데 이거 정답자분이 아직까지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이 중에서 몇 종목 살펴볼 건데, 오늘 심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택이 5월 21일이었죠. 자, 5월 21일 이날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다음에 지금 6월 11일 24,3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24,300원, 30% 정도가 넘어갔죠. 심택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급등할 유망 주식, 여기에서 심택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여기 링크 보시면 AI 글래스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피엔 반도체가 5월 23일. 사피엔 반도체 5월 23일 이날 종가 기준이죠. 22,450원에서 23,9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다가 이 21선, 제가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지구간도 21선을 보기도 했어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하는 모습들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이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한미 반도체는 좀 이따 제가 영상으로도 안내 드릴 거지만, 5월 14일에 공략주로 관심 종목으로 안내 드린 다음에 16일에 94,200원까지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모습들 이후에 주종은 살짝 보였어요. 61선이 이탈하지 않고 61선이 살짝 되돌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61선이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지지 구간들로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들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5월 20일이었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수급을 보니까 충분히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상단 부분에서 이 산만한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는 게 상단 부분에 매물대들이 조금 뭉쳐있기 때문에 이 뭉쳐있는 우리 근육을 풀어주듯이 이 상단 부분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근데 충분히 매도 물량보다 수급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은 큰 폭으로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트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했죠?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 링크에서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월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종목 중에 30% 이상이 상승한 종목들,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은 5분 추첨을 해서 신세계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두산 그룹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고 했어요. 두산 그룹이 있죠.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하고 원전하고 가스터빈하고 지금 굉장히 해상풍력하고 굉장히 핫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 있죠. 지금 두산 밥캣이랑 두산이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밥캣에서 줬던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시에 이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고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두산 밥캣으로 영업이익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중요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실적도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있고, 산업도 원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중장비, 뭐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계 업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쪽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근데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인공지능 중장비, 원격으로 조종하는 중장비 그런 것들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합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병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두산이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피지컬 AI 조직. 그리고 밥캣이 북미 소프트웨어 업체를 M&A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게 되죠. 하드웨어라는 거는 AI를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중추를 만든다. 사실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보다 협동 로봇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런 로봇팔을 가지고 이 물류라든가 제조라든가 그런 곳으로 공장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대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보다는 이 협동 로봇이 산업적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건데 미래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정부 주도의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인간형 로봇 개발을 이끌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내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등등등 큰 기업들이 있지만 이 협동 로봇이라는 제조용 로봇에서 국내 1위,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조금 그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던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건데, 휴머노이드는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진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테슬라, 중국 비어테크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 안에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뛰어들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이 있죠. 고정밀, 고속, 경량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요구되는 인간형 로봇 하드웨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 로봇 두뇌 소프트웨어고 신체 하드웨어 동시에 개발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은 규모가 좀 적을지 몰라도 25배 이상 성장할 전망으로 국가 제조업에서 경쟁력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산 그룹을 넘어서서 휴머노이드라는 이 하드웨어의 중추를 맡게 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두산은 이 피지컬 AI 조직을 신설을 했고, 이 생성형, 능동형 생성형 AI 그 다음이 이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렸죠. 생성형에 이어서 피지컬 AI 진화하는 그거를 두산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 조직을 신설해서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하드웨어를 맡죠. 두산 밥캣은 건설 기계. 그러니까 건설 기계에서 두산 밥캣이 맡는 거는 이 무인 전기 굴절실 트랙터. 자, 이거를 이제 2024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건설 기계라고 하면 이런 유압식 기계, 뭐 장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부 주행 그런 이제 능력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특히 든든한 자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이런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됐었다고 하면 자금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 두산 밥캣이 그룹 내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확장을 할 때 두산 밥캣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 M&A 실탄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신용평가서 확보에 나서자 인수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순현금 상태라 외부 자금 조달 필요성이 낮은데 기업의 신용등급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M&A를 추진한다. 그 M&A를 추진하는 게 두산 밥캣과 협업해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6월 11일 오늘 나왔습니다. M&A 실탄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기업 인수가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2024년도 재고가 늘어나면서 협동로봇 부진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밥캣은 실탄이 2조 가까이 있으면서 현금이 두둑한 상태예요. M&A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무리 없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산 밥캣이랑 같이 벤처를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산이 피지컬 AI를 가지고 연구 조직을 담당을 하게 되고, 두산 밥캣이 조인트 벤처를 인수를 해서 로보틱스가 하드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지분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자인데 투자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죠. 자, 그거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산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192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본이 4천억 원 가량이 있는데, 여기서 부채 비율이 4%밖에 되지가 않죠.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40%, 150%, 20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본 총계가 4천억 원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금 조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태지만, 요즘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법이 조금 규제가 좀 강화돼서 유상증자를 해서 다른 기업에 M&A라든가 지분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밥캣과의 M&A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산 밥캣이 M&A 실탄을 모으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니까,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나와줄 때 두산 로보틱스도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심 종목에 또 추가할 신규 종목들 안내 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일단 수급을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계속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속하고 광물 관련주,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 배터리, 양극 박제, 양극 박에 들어가는 그 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재부터 2차전지 양극 박용 소재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2차전지가 캐즘이 와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차전지 배터리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 2025년도 1분기부터 매출액이 7.3%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158% 정도가 증가됐어요. 당기순이익도 222%.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시장이 2분기 이후에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소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되려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CATL에서 중국이죠. CATL에서 2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을 하려고 개발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산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포일,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소비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 포일 소비가 증가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이 알루미늄 박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일 알루미늄의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조일 알루미늄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6월 11일이고요. 오늘 종가가 1588원이었어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들, 여기 보시면 이 60일선 있죠. 60일선 조금 하단 구간, 제가 항상 손익비를 2배로 잡거든요. 거의 손실이 마이너스 10% 가량이 평균이고, 그리고 목표 구간이 20% 정도는 돼야 되겠죠. 1대1이라고 하면 확률은 이제 별도지만 기대 손실 대비 리스크 대비 기대 요인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효율적 투자를 생각하면, 자, 오늘 종가가 떨어지면은 한 4% 5%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 1,5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구간은 1,7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한 10% 정도. 이게 항상 이런 이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주가가 한 번에 이 4월 30일에는 18% 정도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다른 종목들 계속 브리핑 드렸듯이, 자, 그러면 1,500원 부근으로 하고 있고 설정을 하고,
손절가, 리스크 관리 가격들을 먼저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손실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반등 나오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선호하거든요. 추세를 돌파하는 지지 구간들을 끌어올리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크로스 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 좀 놓친다고 한다면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도 보시면 이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추세를 돌파를 하거나 조정을 받으면 돌파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새로운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이 구간에서 뭐 대응을 잡는다든지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1차, 2차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단기적인 수급이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이 더 많은가 사는 물량이 더 많은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제 5만 주를 샀다가 다음 날에 뭐 3만 주를 팔았다. 그러면 결국엔 매수하는 게 플러스 2만 주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매수하고 있는, 매집해가고 있는 물량들이 더 많잖아요. 매도 물량들도 나와주고 있지만 매도는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면 조정, 그리고 다시 사가지고 돌파를 하면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겹치는 산업군들이 3D 랜드라든가 HBM,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로봇 쪽, 이런 다양한 업종을 겹치고 있는,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반도체 회전 장비,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 플러그 밸브를 생산하면서 웨이퍼 습식 장비 등등등. 지금 이제 AI라든가 IoT, 자율주행, 이런 신산업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대기업에 커스텀 로봇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의 탑재,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등등, 지금 HBM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 전쟁이잖아요. 이 HBM용 세정 장비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감이 풍기고 있는 만큼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실적이 비록 낮게 나왔지만 HBM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우스는 HBM, 실리콘 광통 전극 행정 공정에 쓰이는 패키지 장비,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했죠. 이 HBM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중국도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화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장기적으로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한 배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350원의 EPS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13,000원 대비 1300원 PER이 10배 정도 수준에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우스고요. 14,020원입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들, 이건 살짝 형 구간, 이 구간에 살짝 이탈하게 되면은 하단에서 다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재추가할 건데, 제가 예전에 이 나우아이비를 손실을 봤다가 다시 재공략 해가지고 손실 본 거를 만회하고 있듯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괜찮으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들, 뭐 1차, 2차로 분할해서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접근하시고, 저는 이제 짧게 13,25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이 구글 폼 클릭하시면 여기 시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맞춰주시면은 신세계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렇게 공부방 종목들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방 단기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부방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